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자, 저와 함께 영화를 소개할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어느덧 2018년 무술년이 벌써. 밝았어요. 이제 새해예요, 새해. 벌써 새해야.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인사해줘. 아, 새해 인사드려야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또 2018년 이 새로운 해 밝았는데 새해 계획 있어요? 새해 계획 어떤 거 있습니까? 새해 계획. 저는 네. 2017년 너무 방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2018년에 좀 더 야외 연애? 활동을 좀 많이 해보자. 네? 연애? 된다면? 올해는 소망할 수는 있으니까. 백 기자님은 2018년이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17년은 사실은 되게 영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고 아. 좀 되게 그런 분절된 이동이 좀 게 있었군요.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 온몸을 다 불살라서 불살라서. 올레 TV를 위해서 불살라. 아, 진짜로? 예. 네. 자, 2018년 1월 첫 주. 네. 이 기운 몰아서 활기차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비 패밀리. 그날 밤 형이 내 눈앞에서 납치됐다. 지옥 같았던 19일 후 형이 돌아왔다. 모든 기억을 잃은 채로. 자, 이번 작품이요. 근데 웃음기를 싹 빼고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이 돌아왔는데요. 신작 미스터리 스릴러 기억의 밤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자,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네, 자,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자, 기본 프로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 포스터가 진짜 무섭죠? 마치 한 사람 같은 그 느낌. 네. 누가 김무열 씨고 누가 강하늘 씨지라고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얼굴이 아예 안 느껴지기도 해요. 장항준 감독님 아니죠? 장항준 감독님 맞습니다. 아, 왠지 이분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감독님 이분은 아니죠? 이런 거 욕심 낼 것 시험 같기도 좀 해요. 있으면 장항준이에요. 예. 그리고 15세 관람갑니다. 이분은 뭐 잔인하거나 뭐 이러진 그럼 않은데 잔인함이 없습니까? 하나 이렇게 무서운 그런 느낌이 깜짝 있는 게 있죠. 놀라는 네. 장면이라고 모두가 얘기해요. 놀랄 만한 하나가 있긴 네. 있어요. 좀 약간 으스스한 섬뜩함 같은 게 맞아요. 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은 109분짜리. 네. 금방 딱 갑니다. 두 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 예. 정말 그리고 첫 장면부터 굉장히 그 뭔가 빨려드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쭉 갑니다. 이 맞아요. 영화는. 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 선물하기 조르기 요 메뉴 역시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 장항준, 출연 강하늘, 김무열, 문성근, 나영희 이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고 먼저 줄거리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때는 1997년 신경쇠약을 겪고 있는 삼수생 진석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 그 자체인 자랑스러운 형 유석이 있습니다. 형제는 가정적인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바로 그날 밤 형 유석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진석은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19일 후 그간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형 유석은 어딘지 묘하게 변해 있는데요. 의사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형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이다. 사고로 절던 교통사고로 왼쪽 왼쪽 다리를 다리에 바꿔서 장애를 오른쪽으로 절기도 하고요. 급기야 절지 않고 걷기도 하죠. 게다가 매일 밤 홀로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를 다녀오기도 하는 형. 진석은 이처럼 낯설게 변해버린 형 유석이 자신의 형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각과 환청으로 인해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내 기억은 이렇게 선명한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석이 또 약. 너 약 먹었어? 어제. 과연 진석의 의심대로 형 유석은 진짜 그의 형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건 신경쇠약을 겪고 있는 진석의 환각일까요?
엄마, 그 사람 우리 형 아니야.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기억의 밤 바로 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 자, 줄거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를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강하늘 씨의 눈으로부터 시작. 네, 땀을 이렇게 흘려. 어머, 이 땀 좀 봐. 진서가 괜찮아? 신경쇠약이 있는 그런 동생이라고 네. 하잖아요. 진석이 뭐 나쁘고 가족들이 사실 다 큰 청년인데도 굉장히 위하고 있다는 그 느낌 같은 네. 거, 아이처럼 위하고 있는 느낌 맞아요. 같은 거 받으실 거예요. 해야 된다고. 네, 즐거워요, 분위기 자체는 일단. 네. 이게 바로 이사 가는 그 첫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왔어 우리 집. 과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 좀 근심 어린 표정인데. 바로 새로운 집으로 예. 이사 가는 그런 첫날의 풍경인데요. 처음 본 새 집. 분명 처음 본 집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고 친숙한 느낌이다. 근데 엄청 나랑 같은 방 쓰는 거 빼고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내려가서 찾아드릴게요. 열흘이 지나고 형이 납치된 지 정확히 19일째 되던 날 아침, 형이 돌아왔다. 진석아 너 뭐해? 형.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잤어? 가야 돼. 가야 돼. 다 먹었어? 가야 되니까 이거 정리 좀 해줘. 아 진짜. 알았어. 나 올게. 나. 형. 다리 왜 그래? 뭐가?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여기서 잠깐 멈춰요. 여기서 아직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초반부긴 한데 요 중요한 대사가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음. 그 형 다리 왜 이렇게 절어? 이렇게 다리를 어느 쪽으로 저는지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피어오르면서 의심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계속 영화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왜? 맞아요. 왜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화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영화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히치콕 감독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스스로 가장 아끼는 영화라고 꼽았던 영화 바로 의혹의 그림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의혹의 그림자는 한 소녀가 엄마랑만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멀리서 삼촌이 와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네. 그리고 너무 도시적인 그런 삼촌이 놀러 오는 집으로 와서 같이 잠시 살게 되는데 네. 어느 순간 좀 이 삼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삼촌이 알고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부유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심이 점점점 증폭되어 가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나도 동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것은 사랑일까라고 생각하는 그 소녀가 삼촌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면서 영화가 점점 그림자 속으로 그림자가 이제 영화에 들이우는 그런 네. 영화가 있거든요. 의혹의 그림자. 네, 그 의혹의 그림자를 가장 아름답게 또 오마주를 바친 영화가 바로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라는 작품인데 이런 영화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그리고 외부인의 침입이 아니라 네.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가족이 그렇죠. 어느 순간 낯설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
공포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 이것이 그들의 잘못인지 예.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객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스릴러, 그런 서스펜스, 거기에 공포 같은 것들이 배가 되는 어떤 뭐 딱히 장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영화들이 쭉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예. 이 영화를 보는 또 재미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떡밥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계속 던지고 그냥 뜬금없이 진행되다가 짠 이런 내용이었어가 아니라 이 영화가 특히 더 그 제가 시사회 가서 감독님이 인터뷰하시는 걸 좀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게 그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된다. 네. 앞에 이런 거 보여준 게 뒤에 어떤 거가 나왔을 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냥 원래 TV 같은 걸로 다시 보셔서 볼 수 있으니까? 다 퍼즐 맞춰가지고 이거 말 안 되잖아 하는 사람들 꼭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 볼 때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왜? 왜? 이게 굉장히 큰데요. 왜 이런 일이? 혹은 왜 계속 나에게? 이런 질문이 끝까지 가는데 설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앞에 잘 뿌려놨기 때문에 설명이 됐을 때 그게 되게 억지처럼 느껴지는 영화들도 있는데 이거는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앞에 이런 게 다 이런 거였구나가 명쾌하게 설명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또 시사에 말씀하신 게 본인은 이런 이스터 에그를 되게 많이 넣었을 때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부활절 달걀? 부활절 달걀.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딱 그런. 아는 사람들만 그거를 모르고 봐도 재밌지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앞에 속속들이 뿌려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초반에 캐치하신 분들은 아 영화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를 또 해석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일하게 이제 뭐 외부인이 오는 그런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 같은 것들도.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사실 아까 얘기가 되게 끼워 맞추는 거에 중점을 줬다고 감독님. 그 감독님이 사실 제가 좀 아는데 얘기가 잘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장항준 감독님 실제 유쾌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무한도전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예능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예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분인데 네. 이렇게 섬뜩한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반전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감독이 장항준이다. 그러니까 그게 좀 반전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 전 느꼈어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도 이 영화의 그 감독 가명을 써볼까? 뭐 약간 이런 정도로 맞아요. 이 영화의 그걸 그 장항준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다, 연출했다는 것이 과연 이 영화의 네. 그 셀링 포인트로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할 저도 정도로 잘못 본 줄 알았어. 장준환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잘못 본 줄 알아. 장선우 뭐 이 정도로 봤지. 장준 그렇죠. 장항준 감독이 있는. 그렇죠. 장항준 감독의 이미지를 생각했었을 때는 예. 이런 스릴러 장르 전작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바로 이 라이터를 켜라라는 작품으로 감독 라이터를 데뷔를 켜라. 차승원 씨. 2002년에 예, 예. 하게 되죠. 그리고 불어라 봄바람, 뭐 불어라 김정은 씨 봄바람. 나왔던 예. 그런 작품을 통해서 감독으로서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한참 동안 좀 쉬었나요? 좀 쉬었다라기보다 이제 연출의 기회들 같은 것들이 예. 조금 없었던 상황이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이시기도 한 예. 드라마 작가 김은희 작가와 함께 또 사인이라는 작품을 함께 공동 집필을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시동을 예. 걸고 결국 올해 이제 2017년에 기억의 밤이라는 스릴러로 관객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말씀하셨던 네.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그렇죠. 시리즈였었죠. 예. 본인의 연기 인생에서 연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출이었다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그런데 이제 장항준 감독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제 너무 재밌는 예능인 그리고 항상 말씀 엄청 많으시잖아요. 말 많이. 네, 투마치 토커. 예. 맞아요. 투머치 조크, 투머치 토크. 네, 그러니까 쉴 틈 없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보면 그 예전에 신춘문예 준비하실 때부터 이렇게 보면 글 쓸 땐 굉장히 꼼꼼하고 또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말을 많은 사람들 또 소심하기도 하고 네. 생각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 그 97년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97년이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에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초반에 약간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간은 좀 취해 있었던 어떤 네. 순간을 지나서 97년에 IMF를 맞이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중산층 가정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비극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영화는 굉장한 서스펜스, 스릴러,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이야기는 97년에 벌어졌던 이 시대의 공포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아하. 그리고 장항준 감독은 그 이야기를 사실 하기 위해서 예. 앞에 어쩌면 이 장르를 끌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기억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배우 강하늘 배우의 작품들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청년경찰, 재심, 그리고 스물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자, 그리고 일일이 검색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 TV의 집사죠. 지니 찬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알아볼게요. 지니야, 네, 강하늘 영화 찾아줘. 강하늘 영화를 검색해 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내 기억은 이렇게 선명한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석이 또 약. 너 약 먹었어? 어제. 어? 그게 다 사실이라고? 유석이가 네 형이 정말로 그랬단 말이지? 그 사람 형 아니야. 네, 여기서 잠깐. 여기서. 네, 여기서 그 사람 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나올 게 좀 나오는데요. 영화 속 이 캐릭터와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이 많은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정말 그러면 먼저 이 굉장히 불안한 정신 상태라고 나오긴 하지만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사람의 기억이 맞나? 강하늘 배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강하늘 배우와 또 김무열 배우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 네. 영화 속에서 보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베이스는 굉장히 다른데 그렇죠. 두 사람 교집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래요? 느낌의 배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전혀 안 닮았다라고 전혀 다른 류의 생김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영화 속의 포스터처럼 영화의 포스터처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묘하게 닮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낌 있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강하늘 씨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밝은 어떤 얼굴 그리고 또 이렇게 흔히 얘기한 청년미가 있는 그런 얼굴. 청춘물 이런 것들, 청년미, 풋풋한 네. 같은 것들이 있죠. 미소년. 스물이나 뭐 동주나 최근에 네. 청년경찰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반듯하고 순한 어떤 청년의 느낌. 네. 그리고 동시에 미생의 장백기 씨 같은 아, 그런 되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샤프한. 나는 샤프한 도시 남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모범생 같은 얼굴도 좀 모범생이고 미담 왕이잖아요. 이거. 미담왕 정말. 미담 이분은 지금 많아요. 군대 가서 이재석 미담 씨는- 생산하고 계시다. 예. 군대였었죠? 네. 김구라 씨도 깜짝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 털어도 뭐가 이 정도면은 힘들어. 그러나 또 순수의 시대 같은 작품을 보면 거기서는 맞아요. 아주 또 정말 잔악한 어떤. 이런 비열하고 잔혹하고 예, 뭐 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없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그게 사실 뮤지컬 안에서도 보면 스릴미나 스프링 어웨이크닝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뮤지컬로 굉장히 그 탄탄한 5, 6년 정도 그냥 뮤지컬에 올인을 했었던 그런
배우였었는데 이제 그 영화계로 옮겨온 이후에 좀 예.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쓸 줄 아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이 남자의 변화 네. 같은 것도 이 배우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너무 순박하게 우리가 또 믿게 되고 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게 이 장르의 스릴감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죠. 그 사실 그리고 연기하신 것 자체도 영화의 의심스러운 사람은 강하늘 씨가 아니라 형인 유석 역할에 김무열 씨가 의심스러운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이 사람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김무열이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할 것 같아 이 사람의 착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연기를 되게 정말 이렇게 불안한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죠. 이 사람 모든- 문제일 수도 있어 이런 거. 모든 의심거리는 김무열 배우가 다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강하늘 씨가 뭔가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억이 맞나? 잘못 생각 꿈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연기를 정말 잘 보여요.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맞아. 네. 부서질 것 같은 네. 느낌. 맞아요. 그리고 강하늘 씨가 그 화장실에서 소리 지를 때는 좀 시원했어요. 강하늘 씨가 소리 지르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하냐! 근데 되게 후련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석아, 너 혹시 또 이상한 꿈 꾸고 이러는 거면은 그런 느낌까지 줬던 강하늘 배우의 이 말씀하신 그런 베이스를 몰랐으면 강하늘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찬찬히 오랫동안 잘 밟아오면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왔던 그런 배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납치된 후에 기억을 잃은 형이죠. 유성 역할의 김무열 씨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시긴 했지만 네. 김무열 씨는 안경 쓴 김무열과 안경 벗은 김무열로 나눠진다. 좀 다르죠. 네, 예, 예. 보면 안경을 썼을 때 김무열 씨는 너무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부 그리고 정말 잘하겠지. 또 아까 그 처음 장면에서 이사 딱 왔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미소. 너무 새맑은 그 새맑은 사람 미소, 좋고 그냥, 그런- 착한. 그런 미소가 있고 그 은교에서도 굉장히 네. 지적인 남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안경을 딱 벗는 순간 굉장히 사람 하나 야수? 이렇게 싹 그 해도 감독님은 되게 야누스적인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누스적인 매력이죠. 네. 김무열 씨는 눈빛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차갑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인 이미지도 되게 좋았어요. 야누스적인 얼굴이 필요했던 거죠. 예, 약간 뭔가 살인마. 네, 차갑고 굉장히 날선 냉혈한. 전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있어요. 뭐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뭔가 이게 사실은 몸이 주는 우리의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날렵하고 그리고 예. 탄탄한 그 몸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보다 몸을 쓰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게 좀 안경 하나로 굉장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말씀하신 야누스적인 매력이 이 영화에 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이분은 저는 김무열 씨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라서 더 그렇게 보는 것도 네.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이미지로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느낌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안경 쓰면 모범생 같으니까 모범생 연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약간 원래 이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분 처음 본 게 작전이라는 네. 영화에서 처음 이렇게 네. 전 주식 예, 영화. 주식 영화, 박용화 씨와 예. 함께. 이렇게 막 사기꾼 중 같은 분을 한번 나왔는데 예. 이 사람 되게 실제로 이렇게 불량할 것 같아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가 거의 데뷔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영화의 데뷔작. 백 기자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김무열 배우가 그 양아치 연기했던 영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얻어 터지고 개들의 전쟁. 개들의 전쟁. 개들의 그렇지. 전쟁. 그런 게 개들의 전쟁. 영화가 약간 사실은 조금 그 영화 거기에 전체 모습이 김무열 씨의 안경 벗은 모습이랑 거의 흡사. 개들의 진짜 전쟁. 네,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품 보면 이래서 이런 연기가 나오는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이분의 실생활은 약간 여기에 맞닿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센 연기를 봐서 그건 꼭 봐야겠네요. 그게 네. 있었는데 또 이런 데 나오는 거나 최종병기 활 네. 최종병기에서는 좀 약간 허당미도 있고. 허당미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순수한 사랑을 향해서 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영화 안에서는 이게 스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보면서 이분은 진짜 정말 뛰어난 배우인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에서는 와 여기서 이런 연기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저는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울컥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동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연기를 하시는 거 보는데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예고편에서도 살짝 나왔었던 그 눈물이 살짝 고이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올레 TV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 배우 보고서에서 김무열 배우를 또 최근에 만났죠? 만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보시면 바로 또 김무열 배우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만나실 수 있고 실제로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또 해맑고 또 부드러운 남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김무열 씨 연기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아주 긴 시간 출연을 하진 않지만 문성근 씨하고 나영희 씨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하고 이분들의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성근 배우가 최근에 아마 이승국 씨 같은 경우는 자주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이분은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아저씨로 처음에 되게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이 뭐 문성근이라는 배우는 90년대의 충무로를 정말 쥐락펴락 했었던 그런 배우죠. 그렇죠. 예. 예전 경마장 가는 길 101번째 프로포즈 너에게 나를 보낸다 뭐 초록 물고기까지 그 중간에 보면 좀 정치 활동을 좀 하시면서 배우라는 본업에 조금 소홀했었던 그러다가 이제 최근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 저는 해무라는 영화에서의 문성근 배우의 귀환이 굉장히 또 반가웠었거든요. 반가웠죠. 네. 예, 해무. 그리고 2017년을 보면 기억의 밤뿐 아니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석조저택 살인사건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다시 볼 수 있어서 예, 사실 정치계가 아니라 영화계에서 이 좋은 배우를 또 충분히 모실 또 기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귀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문성근 씨 영화 중에 실종이라는 작품 있죠. 네. 그 영화가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뭐 크게 흥행을 하진 못했지만 문성근 씨의 악역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성근이란 악역의 배우가 또 정말 그렇게 서늘한 연기를 하고 악랄한 연기를 하고 하면 또 따라갈 자가 없죠. 진석이 어디 가니? 근데 이런 문성근 배우의 귀환도 반갑지만 사실 나영희 배우가 요즘은 뭐 TV를 틀면 드라마에서 항상 가장 이렇게 보면 고급진 옷들을 입고 가장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분으로 많이 등장을 하지만 나영희 배우가 처음에 데뷔를 했었던 그 순간은 그러니까 80년대에 처음에 이제 MBC 공채 탤런트로 시작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배우기도 했었어요. 어떤 작품이 있었죠? 81년도에 사실 이 작품을 통해 갖고 나영희라는 배우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스타가 된. 좀 야한 영화 아닙니까? 야한 영화는 아니고 뭐 실제 영화 속의 직업 자체는 율락 여성을 연기를 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또 다른 내용들을 좀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이장호 감독의 영화였어요. 이장호 감독. 네, 그 실제로 나영희라는 이름 자체도 이장호 감독이 지어준 가명이기도 맞아요. 했고요. 그러면서 80년대 영화들을 이제 쭉 찍어 나가다가 사실 한동안 조금 쉬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 속을 보자면 뭐 넝쿨따,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황금빛 내 인생까지 정말 대단한. 정말 많은 드라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었는데 사실 문성근 배우하고 같이 출연했었던 영화가 2012년도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나왔어요? 안성기 배우의 부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도시적이고 서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장항준 감독은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그 파무파탈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엄마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영이라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몰입도가 높고 사람을 제일 흥미롭게 만들었던 포인트는 나영희 배우님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중간중간 이분이 던지시는 대사와 이분이 행동하는 게 기존 영화들과 다르게 클리셰를 부순다고 하는 기존의 뭔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잖아 라는 건데 이분이 자꾸 다르게 행동하시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다 스포일러 밭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말 이거밖에 뭔 없어요. 얘기예요? 진짜 나영희 배우님 정말 다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셔야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이 영화 보고 나면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진짜 누굴 믿어야 되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저희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영화 감상 그리고 재미 포인트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 스포에 유의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올레 TV를 찾은 최신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림 고수들의 살벌한 축구 전쟁, 영화 무림 축구입니다. 주성치 주연의 도성을 연출했던 유진휘 감독이 특유의 코믹 감성을 살려 만든 코믹 판타지물이니까요. 올레 TV를 통해서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매일 같은 꿈을 꾸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분리된 세상 속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여성 감독 일디코 예네디가 연출한 201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 곰상을 수상한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이 영화 잠시 나가 계셨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럼 이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들어가자니까. 저 장면이죠. 이거, 아까 이승욱 씨가 얘기하셨던 저 눈빛 나오는 장면. 진짜 뭔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한다. 이제 모든 비밀이 해소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저 눈빛. 이때 정말로 저렇게 막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저 앞에 가실 때 저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보고서 이 영화 뭐 여러 평을 하시겠지만 보고 나서 이 배우의 이 장면을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무비 패밀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이제 배우 강하늘 씨는 한동안 안 보일 겁니다. 배우 강하늘 씨의 매력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기억의 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김무열 배우의 정말 도베르만 같은 매력을. 도베르만요? 맹견이죠, 맹견. 도베르만 같은 매력을 막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추천합니다. 저 본인들 집에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계시나요? 너무 슬프다. 갑자기 너무 슬프다. 아니,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그쵸. 거죠. 여러분 집에는 정말 따뜻한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이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 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 TV